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 조선정세 시간이고요. 오늘은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북 대단했었죠. 자, 주제는 푸틴 김정은의 시한부 짝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8일 날 늦은 밤에 가서 19일 날 밤에 출발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이 늦게 새벽에 도착을 해서 당일치기로 평양을 방문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노동신문 1면 21자인데요. 뭐라고 써 있어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불패의 조로 친선 북러란 얘기죠. 지금 아주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이었습니다. 두 사실은 악동이 만난 거죠. 자,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봤느냐? 북러 동맹이냐? 자동 군사 개입이냐? 자, YTN 화면에 북러 정상회담 종료됐다. 동맹 수준 관계 격상 이렇게 나와 있죠. 조선일보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김정은 동맹 관계 격상. 자, 지금 뜨거운 감자가 북러가 다시 동맹을 체결했느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자, 북한과 러시아는 1961년에 말 그대로 동맹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이라고 해서 유사시 상대방의 전쟁 상태에 취하게 되면 자동으로 군사 개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96년에 이 동맹조약은 깨졌고 2000년, 24년 전 푸틴이 평양에 가서 일반 국가 간의 관계인 우호 설린협조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동군사 개입 조항 없죠. 그런데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있다는 일부 평가가 나왔고 그럼 그 동맹이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24년 만에 푸틴 방북을 새벽에 나 홀로 영접을 했습니다. 원래 18일 날 밤 9시 정도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는데 19일 새벽 2시 22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5시간 22분을 김정은이 혼자서 공항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동맹조약인데 이렇게 새벽에 혼자서 환영인파도 없이 쓸쓸하게 김정은이 기다리는 모습이 있을까요? 자, 이 화면 보세요. 6월 19일 새벽에 김정은이 혼자서 지금 영접하고 있죠. 자, 오른쪽 사진은 6월 19일 밤이거든요. 출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환영객들이. 자, 도착했을 때 있던 환영객들은 늦으니까 다 보낸 거죠. 이 쓸쓸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차를 타고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길거리에 아무도 없죠? 아니 24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는데 길거리 환영인파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쓸쓸한 영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지각대장 푸틴 맞습니다. 메르켈 총리 만날 때 4시간, 우리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하고 회담할 때도 대략 한 2시간씩 늦었어요. 그럼 이번이 별거 아니냐? 이번은 별거예요. 왜냐? 국빈 방문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공항에 세워놨잖아요. 5시간 22분 동안. 지각 이유가 더 웃겨요. 이 야쿠티아 러시아 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했는데 사공화국 우리 지금 도지사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지역 IT 방위 산업에 대한 발표 청취, 자, 음악학교 학생들과 대화, 또 드론 훈련 시설 시찰, 거리에서 야쿠츠크 주민들하고 악수하고 이러느라고 김정은을 5시간 22분 동안 기다리게 말이 됩니까? 김정은이 안중에 없었던 거죠. 별로 중요한 행사라고 푸틴이 생각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아우루스 선물의 블랙 코미디. 아우루스 푸틴 대통령의 경호용 차량이죠. 왜 블랙 코미디냐? 이미 한 번 선물 줬거든요. 첫 번째 아우루스. 올해 3월 15일 날 강동 종합온실 준공식 갈 때 딸 주혜랑 같이 타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 6월 19일 날 와서 한 대를 더 줬어요. 왜 줬을까요? 애들 자동차 좋아하면 좋아하죠? 장난감차.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블랙 코미디예요. 무슨 정상회담에서 차를 2번이나 줘요. 지금부터 봅시다. 자, 61년 7월에 북러 동맹조약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이 상호입니다.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그러니까 서로 돕는 조약이니까 이건 동맹이에요. 자, 근데 2024년 6월에 북러 신조약, 이건 뭐냐?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동맹조약이 아니에요, 명칭 자체가. 자, 볼까요? 자, 김정은은 동맹이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 그날 6월 19일 날 정상회담하고 한 말입니다. 조약이 체결됨으로 하여 두 나라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단계, 조로관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의 탄생, 위대한 조로동맹관계, 불패의 동맹관계. 문제는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푸틴 할 말이거든요. 푸틴 동지는 러시아 연방은 전통적으로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로조 관계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동맹이란 말 한 번도 안 썼어요. 61년 북러 동맹조약에는 저 빨간 글씨 보이죠?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면 동맹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자 이번에 북러시아 조약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동맹을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면 동맹이라는 단어를 협정으로 바꿨어요. 동맹조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칭부터가. 자 자동군사 개입이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61년 동맹조약의 최악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자 이번에도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걸 보고 자동군사 개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제가 파란 글씨를 써놨죠? 북러시아 조약 이번에. 요게 지금 추가됐어요. 타방은 유엔 헌장 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뭐냐 유엔 헌장과 러시아법, 북한법에 어긋나면 개입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조건이 없던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자 유엔 헌장이 뭔지 아세요? 개별 국가의 자위권,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 같이 싸우는 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안전보장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그 자위권은 안전보장이사회 어디요? 유엔에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만 자위권이 있는. 이 얘기는 뭐냐?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위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러시아 연방법은 뭐냐? 이번 조약에 푸틴이 사인했죠? 근데 러시아 연방법 뭔지 아세요? 러시아 영토 밖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은 상원의 결정이에요. 사인은 푸틴이 했죠? 근데 군사력 파견 결정은 어디 간다고요? 상원이 하는 거예요. 푸틴은 난 몰라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자, 이 61년 조약은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을 폐기할 때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1년 전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번은요.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에 중지된다. 언제든 서면으로 조약의 폐기를 통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란 말도 안 했고 자동군사 개입 조항을 이렇게 여러 조건을 걸어놨을까요? 김정은은 동맹이라고 저렇게 혼자 떠들고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273억 불이었어요. 한노교역이. 자, 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11억 불, 23년에는 150억 달러로 줄었어요. 북러는요. 2021년은 4만 달러예요. 4만 달러.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주고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2022년 378만 달러, 2023년 2,800만 달러. 우리가 500배도 넘어요, 지난해. 그럼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어디랑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 전략은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이에요. 그걸 위해서 두 개의 수단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러시아 민족주의. 이게 나토와 충돌하고 우크라이나 침공한 원인이 된 거예요. 러시아 민족을 이데올로기를 결속시키는 거죠. 경제적 차원은 신동방 정책에 어차피 유럽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베리아 극동을 개발해서 에너지 자원 활용을 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북극 항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을 구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 북한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면 푸틴이 이번에 왜 김정은 위원장이 동맹과 자동군사 개입 비스무리한 걸 써서 아우르스샤까지 주면서 선심을 썼을까요? 또 환심을 샀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 풍선 효과입니다. 푸틴 정권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푸틴 러시아 잘 싸우는 것 같지만 미국 유럽 전체와 끝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러시아가 완벽하게 분리해요. 러시아 경제 3% 성장했다? 전시 경제예요. 국가가 돈 풀어서 무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경제 한계, 공급망과 국제금융제도로부터 퇴출당했죠. 중국과 러시아 협력, 중국이 러시아 무기 지원 안 하잖아요. 푸틴은 북한의 탄약이 절실합니다.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노동력이 절실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북한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이번 조약으로 푸틴은 북한으로부터 무한정 탄약을 왜? 전쟁 상대방이 전쟁 중일 때 군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자, 김정은의 시한부 사랑이냐? 왜? 푸틴 방북 전에 북한이 요구한 게 세 가지입니다. 상반기 방문해달라. 딴 데 가지 말고 북한만 방문해달라. 그 다음에 북한이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말하는 6.25 날 와라. 결과는요. 1박 2일에서 당일치기로 새벽에 받겠죠? 새벽 2시 지각했죠? 이게 결과예요. 맞춰준 건 딱 상반기 방문한 건 딱 하나죠. 자, 김정은의 시한부 짝사랑 이렇게 말했어요. 김정은이 앞으로의 전 행정에서 자기 조약상의 의무에 언제나 충실할 것.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러시아를 지원하겠다는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의무 이행에 충실함에 있어서 그 어떤 사소한 해석상의 차이도 초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 사소한 해석상의 차이? 무슨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 강력한 동맹이라면서. 조약 자체가 애매하니까 자동 개입도 아니고 동맹 조약도 아닌데 김정은이 동맹 조약이고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자기는 확신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자,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비수가 있어요. 뭐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이나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역전당합니다. 첨단 무기가. 그러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푸틴은. 러시아는요.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 핵무기, 핵잠수함, ICBM, 정찰위성, SU-35 등 첨단 무기 이걸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심하대요. 그러니까 양쪽은 서로 찌를 수 있는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는 게 아니라 레드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번은 푸틴 방북은 북한으로부터의 절박한 포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동맹 비스무리한 냄새를 풍겨주고 북한으로부터 무제한의 탄약 공급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반면에 푸틴은 얼마든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 개입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었죠, 아까. 자, 푸틴의 미래를 볼까요? 북한 아닙니다. 구형 탄약과 노동력, 북한 경제 세계 180위권이에요. 대한민국 동그라미입니다. 푸틴의 미래. 자, 초코파이 도시락면 러시아 국민 음식이죠. 한국 경제 세계 10위권이에요.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 신북방 정책 모두 우리도 북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푸틴과 대한민국은, 푸틴의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협력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러시아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된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이 있을 때까지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끝난 다음 푸틴의 미래는 바로 한국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푸틴은 김정은의 시한부 짝사랑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